하임 변호사, 김 변호사. 안 변호사입니다. 휴게 시간과 임금과 관련된 문제는 생각보다 다양한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휴게 시간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고정 댓글을 통해서 그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현장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건설 현장의 경우에도 이런 휴게 시간과 임금이 문제될 수 있는데, 대단지 아파트나 대규모 상업시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휴게 시간과 임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순찰이나 보안,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사례를 보다 보면 생각보다 의외로 회사에서 설정한 휴게 시간이 긴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그 공사 현장의 업무 매뉴얼이나 뭐 작업 지시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항상시 무전기를 켜놔라 라든지 아니면 쉬는 시간이라 하더라도 어떤 특정 장소를 벗어날 수는 없다, 이런 지시가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근로계약서를 보면 근로시간 중간중간에 뭐 주간인 경우에는 뭐 3시간, 야간의 경우에는 뭐 이래저래 해서 뭐 5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정해놓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현장 경비 업무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주요 업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업무가 실제로 휴게 시간과 무관하게 수시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며칠 전 제가 상담했고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실제 사례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공사 현장에서 보안, 순찰 이런 업무를 담당했던 근로자였는데,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은 주간 근무의 경우에는 3시간, 그리고 야간 근무의 경우에는 뭐 이래저래 해서 한 8시간 정도가 휴게 시간으로 설정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현장, 그 해당 공사 현장에서는 그런 보안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근로자들이 현장으로 들어올 때 뭐 안전 물품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현장을 수시로 순찰하는 업무라든지 공사 현장에 자재를 싣고 들어오는 그런 차량들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업무가 보안 담당자의 업무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특히나 이렇게 자재를 싣고 오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오기 때문에 그 현장에 보안을 담당하는 사람의 휴게 시간까지 고려해서 자재를 싣고 들어오는 그런 시간을 조율할 수는 없거든요. 자재 차량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는 당연히 휴게 시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회사에서 설정해 놓은 주간 또는 야간의 그런 휴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봐야 되고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봐서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대로 임금 문제로 연결해보면 이런 경우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임금 항목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문제죠. 물론 휴게 시간이지만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해당되는 시간만큼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했다, 그러면 당연히 연장 근로에 해당되니까 연장 근로수당, 그 일이 야간에 일어났다 그러면 야간 근로수당 당연히 붙는 것이고, 그런 일을 교대제로 들어가는 현장 같은 경우에는 휴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휴일 근로수당, 이렇게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각각 계산해서 산정해야 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임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퇴직한 분들의 경우에는 이미 퇴직금을 지급받았을 테지만 제대로 계산된 임금에 따라서 추가된 임금분만큼 퇴직금 역시 추가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과 퇴직금까지 합산해서 계산을 해보면 막연히 머릿속으로 그냥 이렇게 산정했던 금액보다는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지연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가요? 지금도 퇴직한 이후에 14일 이내에 금품이 청산되지 않는 경우에는 14일 이후부터는 20%의 아주 높은 지연이자가 붙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퇴직한 이유가 아니라 재직 당시에도 임금이 지급돼야 되는 그날에 임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으면 비록 재직 시라 하더라도 연 20%의 아주 높은 지연이자가 붙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 개정된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되면 임금이 체불되는 그런 상황이 조금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근로자가 건설 회사나 건설 용역 회사에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다 들어주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근로자로서는 소송을 통해서 이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 근로자들로서는 증거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요?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해당 휴게 시간에 나는 사실상 근로를 제공했다라는 그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이게 쉬운 것은 아닌데, 건설 현장의 경우에는 각 게이트마다 차량 출입 일지라든지 아니면 근로자들의 출입 대장 같은 것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서류 내지는 관련된 CCTV 영상, 아니면 업무 지시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업무 지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이도저도 없다 그러면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이런 것도 아주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증거를 모아서 회사에 먼저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회사에서는 그걸 바로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는 경우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으나, 관련 노동청에서는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이렇게 바로 확인해 주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의 소멸시 기간이 3년이라고 하는 비교적 짧은 기간인 것을 고려하면 막바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휴게 시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공사 현장에서 대기 시간이 장기간 발생하고 있는 근로자라고 한다면 자신의 휴게 시간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설정된 휴게 시간이 실질적으로 휴게 시간인지 아니면 근무 시간인지 오늘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